안녕하세요. 하이어 라이프는 더 높은 정신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물질계가 변화되며 주변의 환경이 더 개선되는 기쁨을 맛보는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은 명상에 관한 속설 파헤치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자,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은가요? 네. 명상은 정말 간단해요.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의 명상 상태에 이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의 명상은 완전히 머리를 비우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에 완벽하게 집중했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자기의 호흡 혹은 자기 손가락도 괜찮아요. 거기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 상태,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그 상태를 명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매일매일 그런 집중 상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참 많습니다. 네. 자, 또 두 번째, 우리 속설, 즉 선입견은 명상할 때 생각을 멈추거나 비워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을 멈춘다는 게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건 최근에 밝혀진 일이라고 합니다. 네. 명상의 선조들은 이 생각을 멈춰질 때까지 계속 명상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네,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그거 이외에는 다 지워지는 그 상태. 네. 그것을 명상의 상태라 부르고 이때는 이제 정신도 고요하고 차분해져요. 네. 근데 이 상태에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적어도 제 생각에는 2, 3년? 그 정도는 계속 명상이 잘 되든 안 되든 해보려고 할 때, 네. 그럴 때 3년쯤 되면 이제 효과가 나와서 바로바로 원할 때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질문도 또 있는데요. 휴식과 현재에 대한 집중이 명상의 전부인가요? 네, 명상이 하찮게 들리잖아요. 그냥 이완하면 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할 텐데 사실 이 휴식은 기본이에요. 명상의 도입부에 들어갈 때는 이완이 되어야만 명상의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는 명상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이 휴식과 매 순간의 알아차림, 이 두 가지가 명상의 핵심입니다. 네. 이 알아차림이란 여러 가지 통찰력, 집중력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생기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휴식과 알아차림,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명상의. 네. 그래서 이 알아차림과 집중력이 잘 어우러지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인 통찰력을 이끌어내줍니다. 네. 우리 통찰력, 삶에 대한 통찰력, 나에 대한 통찰력, 주변 사람에 대한 통찰력, 세계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이 생기죠. 네. 그래서 결국 명상은 휴식으로 시작하지만 마음의 이해와 통제와 확장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질문도 또 있는데요. 올바른 명상법과 잘못된 명상법이 있나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운동과 식이습관 이 두 가지로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단기 목표로 하는 운동과 장기 목표로 하는 운동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 목표로 하는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 여기에 속할 테고 식습관도 단기적으로 다이어트하기 위한 것보단 평생에 걸쳐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콜레스테롤 같은 거는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실행하듯이 명상도 그 평생에 걸친 어떤 루틴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계속 지속되는 거고 끝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과 식이 습관을 키우듯이 명상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 함으로써 점점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지도 선생님이 초기에는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돼서 한 몇 년 하시다 보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평생 식이요법과 운동하듯이. 네.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명상을 통한 깊은 휴식은 잠자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이완된 거는 비슷한데 잠이 든다는 거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육체가 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명상이라는 거는 알아차림이 있어요. 의식이 살아있는 거죠. 그것도 고도의 알아차림이 이제 그런 단계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쉬고 집중력을 기르고 이럴 수 있는 게 명상이지만 잠은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휴식과 육체 회복의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명상은 오히려 네. 정신적인 회복의 그 상태인데 정신은 육체와는 달리 셧다운이 되는 건 아니고요. 흩어졌던 것이 집중이 되면서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 명상에 시간을 들이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일인가요? 즉 자기에만 집중하는 것인가요? 네. 특정 종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는 명상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하는 데서 아마 이런 질문이 났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자, 명상은 일상생활, 즉 잠자고 밥 먹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태를 더 좋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네. 몸을 좋게 하기 위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정신의 상태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정신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때 진정으로 남을 돕고 이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다 아시죠? 네. 또 이것은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번아웃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각성과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번아웃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을 통해 정신의 긍정적 상태를 얻으면 주변인에게도 결국은 큰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자,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명상은 일상에서 도망치는 행위인가요? 자, 이거는 정말 재밌게 풀어나갔는데요. 정반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만함이 일상에서 도망치는 행위라고 합니다. 즉 일상은 집중을 해야만 하는 일들이 거의 다잖아요. 네,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밥을 챙겨 먹고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고 전부 다 집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힘들고 지겨워서 우리가 산만함으로 일부러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의식 속에서 이 꽉 짜여진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산만함에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명상은 오히려 일상에서 도망치는 산만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죠. 네. 그래서 명상은 오히려 일상의 힘듦을 산만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집중 상태, 를 유지시켜주고 통찰력을 만들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 깊은 문제에 직면하게 해주고 그것에 해당되는 또 답 또한 찾을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게 바로 명상입니다. 네. 자, 그래서 명상이 잘못 배워진 경우에는 탈출 전략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네,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자, 또 이런 선입견도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느려지고 무감각해지고 수동적이 되나요? 네. 우리 명상하면 느긋해진다 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그것이 느리고 무감각하고 수동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자, 명상은 그런 건 아닙니다. 명상에 관한 개념을 잘 잡고 들어간다면 그런 선입견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진 않고요. 명상이란 이런 거죠. 평안을 가져다주고 일상의 휴식과 명쾌함과 통찰력을 주는 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 기술을 익히다 보면 일상에서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능력도 키워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명상에 관한 우리 속설 선입견 살펴봤습니다. 오늘 날씨도 흐린데 자, 이렇게 하나 여러분 새로운 사실 선입견을 우리 한번 깨봤고요. 네, 제 채널 하이어 라이프는 네, 정신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높은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고 우리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물질계가 더 좋아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더 많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명상의 선입견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법에 관련된 내용, 선입견 두 가지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